네, 이번 시간은 기관지 폐 이형성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신생아 때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앓게 됐을 때 우리가 호흡이 곤란하다 보니까요, 산소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환기도 많이 시켜주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산소에 노출되면 산소 독성, 그러니까 치료로 작용했던 게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인 산소 독성에 노출이 되고요. 인공환기 때문에 어떤 폐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미숙아의 경우는 이렇게 신생아의 호흡곤란도 생길 뿐더러 이렇게 기관지가 폐 그리고 기관지 폐가 잘 형성이 되지 못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펙트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생아 호흡곤란의 합병증, 특히나 후기합병증 중에서 이렇게 산소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 그쵸? 이렇게 또 인공환기에 대한 압력에 대한 손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의는 보통 우리가 재태 36주 이상이 됐는데도 분명히 넘었는데도 자발호흡이 불가능해서 인공환기라든지 산소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존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기관지나 폐가 형성이 좀 이상하다라고 일단은 임프레션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해서 인공환기 요법도 받았고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환자에서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폐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재태 연령이 낮고 출생 체중이 적은 미숙아에서 흔히 발생하면서 정의를 말씀드렸죠. 36주를 지나서도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산소와 고압에 대한 합병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있죠.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좀 더 추가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유리질막증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생아 때 나타난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증상이 3, 4일로 해도 좋아지지 않다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계속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서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통 이렇게 시스트가 굉장히 뭔가 이제 점이 까만 점이 당당당 찍혀 있죠, 보시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뿌옇습니다, 양쪽 폐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폐는요, 시꺼먼 게 확실하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공기음연과 섞여서 점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바로 무수한 시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양측이 초기에는 혼탁한 소변이 나타나고요. 자, 에어브론코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 같은 새 기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막히게 되면요. 거기 있던 공기도 같이 갇히게 되면서 그 음영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기 음영과 함께 또 문제가 되는 부위가 하얗게 나타났을 때 공기 음영은 검었죠. 그렇다 보면 시꺼멓게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에어 브론코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동반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험 요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RDS 말씀드렸죠. 그래서 RDS랑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폐 기관지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와 예후를 보시면 치료는 보통 그래도 산소를 지금 의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산소는 필요하고요. 인공환기도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또 우리가 이제 이뇨제라든지 수분 제한을 해주면요. 이렇게 폐 기능을 단기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산소와 인공환기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을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필요한 유지를 위한 수분은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그쵸?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런 이제 보통 미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필수. 그리고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물론 기계환기 기간에 줄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보통 스테로이드의 그쵸? 그런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고려를 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요. 자, 보통 예후는 보시면 이렇게 보통 그쵸 1, 2주 안에 회복이 되지만 드물게 그쵸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쵸 소견은 조산을 참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죠. 결국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쵸 이런 이제 RDS가 그쵸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겼고 요거를 그쵸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은 저 산소라든지 인공환기를 하다 보니 산소 독성과 그리고 어떤 기계 호흡에 대한 압력 부하 때문에 그쵸 미숙한 상태에서 이런 디펙트를 입다 보면은 그쵸 제대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그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참 조산이라는 게 그쵸 이제 제대로 모든 걸 갖추고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쵸 조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쵸 계속 줄줄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쵸 합병증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간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특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임신 나이가 그쵸 28주 1800g 일찍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쵸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때문에 또 인공환기를 시작했는데요. 3개월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제때수술을 따져봐도 36주가 넘어가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인공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청색증이 나타나고, 그쵸, 이렇게 이제 RDS에 그쵸, 어떤 관련된 합병증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BPD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뿌옇죠, 그쵸. 전반적으로 이제 그쵸 화이트아웃 하면서 뭔가 이제 점점 그런 이제 그쵸 시스트 같은 시스트로 의심되는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BPD로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보통 산소 치료는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열량 공급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수분은 충분히 주는 게 아니라 제한돼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이뇨제를 써보면서 폐 기능을 단계적으로 호전시키면서 이런 산소에 대한 의존, 그죠? 치료에 대한 의존성, 필요성을 감소시켜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